번번번뚜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보태서 서울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높아진 서울 아파트, 정점을 찍고 있는 아파트 가격 접근하기 굉장히 이제 손이 멀어지죠. 인천 집주인들 서울 쪽으로 좀 진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거 완전히 계획이 어그러질 정도로 11호 대책 이전의 집값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요들이 그동안의 집값 자체를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이것도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일어났던 현상도 아니었고 강남 상구와 마용성에 국한된 일부 지역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 갈아타기를 좀 계획을 하면서 서울로 진입하려고 했던 분들은 더욱더 높아진 장벽 때문에 굉장히 이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체감도를 느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망하고 있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들려 올라간다는 느낌 별로 안 듭니다. 일단은 거래량 떨어지고 있고 그 거래량에 비춰서 거래가, 그러니까 유동성의 이 현금 흐름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거래 절벽이라는 말에 가깝게 엄청난 지금 이 거래량 축소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 있는 집주인들이 서울로 진입하기란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울 부동산이 들썩이는 동안 인천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천 아파트 거래량 거의 85%가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아파트가 너무 오르니까 인천 쪽으로 이제 주거지를 옮기는 분들이 많았지,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기는 좀 불가능하다. 그만큼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서울도 이제 수도권과 또 지방 그리고 경기권의 하락 양상에 지금 계속적인 어떤 이 누적을 쌓아나가고 있는 이 압력이 서울 쪽으로 확실하게 진입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집니다. 6억 원 이하 가격대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인천 아파트 비중 1.6%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이 현실가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제 인천 쪽으로 가신 거고, 지금 집값 가치보다는 뭐랄까 그 가치가 지금 깔고 있는 이 황금성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값 가치보다 더 공중에 붕 떠 있죠. 이런 이제 기대 심리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집값은 훨씬 더 인천 집값보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현실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의 현실가들이 실수요자에 의해서 인천 시장은 형성이 되고 있고, 서울 시장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다 기대 심리고 호가세이기 때문에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깔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천 집값 떨어지고 붕괴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 오히려 반대적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서울이 그만큼 엄청난 지금 왜곡된 가격 단가를 지금 깔고 앉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지끈하고 그냥 금이 가면서 와장창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다. 70%에 달하는 거래 절벽의 이 만유 인력과 같은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결국 버티고 있는 호가세를 버티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엄청난 유동성이 전 세계 1위라는 금융시장에 금자탑을 세웠듯이,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유동성의 흐름의 힘 아닙니까? 완전히 유동성 자체가 없어. 집값 자체에 뭔가 현금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추격 매수하는 매수세도 없고 그 추격 매수세가 던지고 있는 현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공갈빵이라는 얘기예요. 자, 연수구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5억 1천만 원하고 송도 SK뷰가 3억 8천만 원하고 호반베르디움 에듀시티가 3억 2천 하락했다.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하락한 게 굉장히 인천 어찌 보면 고점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긁히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빠져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천 집값, 아파트의 어떤 리스크가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반대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근거 없이 오른다라는 이런 시그널은 엄청난 거품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천 거래량 933건. 당연히 거래 건수가 적으니까 거래가가 떨어지죠. 그리고 매물 역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일단 안 되니까 매물 늘어나고 거래가는 떨어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시장의 작동 현상이 일어나는데 서울은 반대입니다. 거래량은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거래가는 신고가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또 사줄 사람은 없는데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호가세로 버텨서 더욱더 풀악셀 한 단 더 높게 집을 팔려고 하는 그런 기대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그런 어떤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경기권 보십시오. 화성시 4억 7천, 그리고 평택시 4억 7천, 남양주시 4억 5천, 광명시 3억 9천, 평택시 3억 6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경기권이 어찌 보면 지금 집값 정상화로 가는 아주 단계적 하향세를 고스란히 지금 밟고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경기권 지금 4,218건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제일 많아요, 경기도가. 근데 4,000건밖에 안 된다는 거는 거의 충격적인 겁니다, 이거. 거의 뭐 한 달간 3만 건에서 한 4만 건 정도 최소한 나오거든요, 거래량이. 4,000건이 지금 그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 지금 매물 자체도 15만 9천에서 16만 2천으로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집 안 팔려가지고 집을 빨리 팔고 현금 확보해서 금융시장 쪽으로 달려가서 증시에다 그냥 내다 꽂고 싶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지금 돈이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 오죠. 옆에 사람은 어떻게 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어쩌고저쩌고 내가지고 뭐 몇 천만 원을 벌었느니 뭐 몇 억을 벌었느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등에서 땀이 나는 거라. 와, 나는 이거 그냥 부동산에 그냥 몰빵해 있는데 오히려 이거 집은 사줄 사람 없고 이거 빨리 현금화해가지고 금융시장 쪽으로 가야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니 매매가 이렇게 매물량이 이렇게 쌓이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집값도 이렇게 내리꽂듯이 단가를 확 낮춰서 팔아야 됩니다. 금매 시장에서는 용인, 파주, 수원, 화성, 구리 뭐 등등 해가지고 거의 뭐 5억에서 9억까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경기도권과 인천은 서울에 뭔가 좀 근거 없는 거래량 없이 또 거래가 없이 현금 흐름 없이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어떤 도깨비 시장 같은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게 경기권과 인천의 위기인 듯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현실가가 시장에서 인풋 아웃풋 되니까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은 다르다. 서울은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 하나 가지고 어떻게 집값을 끌고 가냐고. 돈 한 푼 없는데. 그리고 호가 가지고 어떻게 그 집값을 유지할 수 있냐고. 사줄 사람이 없는데. 그죠? 이게 가장 2026년도가 서울 집값을 직격할 수 있는 변동 요인들이 그냥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인천 검단 AA21블록 내일입니다. 내일 마감합니다. 여기 131세대 100% 추첨제예요. 그리고 5호선 지나갑니다. 이거 여기 5호선 생겨가지고 이제 서울권으로 뭐 그냥 직행할 수 20분 30분이면 뭐 충분히 서울 직주 근접이 가능하니까. 서울에서 직주 근접하는 아파트 살려면 최소 15억 듭니다. 근데 여기는 가격이 3억 대입니다. 84제곱 4억 대입니다. 74제곱 30평대 아닙니까? 3억 대예요. 요런 데 놓치지 마셔야 되죠. 그죠? 네. 내일 지금 마감하기 때문에 AA21블록 좀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주변 검단 금호 올림이 한 8억 정도 되네요. 주변 아파트 8억인데 분양가는 한 3억 정도 된다. 그죠? 5억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발코니 확장비도 700만 원 밖에 안 합니다. 그냥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인천이라 하지만 인천이라 할 수 없는 5호선 신설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죠. 거주 의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추첨을 100%로 합니다. 공공분양 지역인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5호선 신설될 거고, 여기 이제 3억 들어오고 주변에 이제 8억 정도 되고, 충분히 직주 근접이 가능한 어떤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관심 기울여야 되죠. 74제곱 판상형으로 아주 반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8사제곱 역시도 똑같은 그런 어떤 이 평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엔 뭐 워낙에 공공분양 자체가 스페이스 공간이 좋아가지고 일단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 분양은 땅값부터 이 스타트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공공분양이 이 여유로운 어떤 이 평면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일단 여기 신검단 중앙역 센트럴빌 아파트 여기가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가시면 10분, 좀 천천히 가시면 뭐 15분, 그 정도 걸리겠네요. 직선거리에요, 직선거리. 둘러서 가는 거리도 아니고 그냥 곧바로 그냥 가는 거리라서 오히려 더 체감적으로는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신검단 중앙역 요 5호선 연장선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호선 김포 연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GTX-D 정책 후보로도 지금 거론이 되어 있다. 근데 가격은 얼마다? 3억대다. 이런 거는 좀 유심히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싼 인천의 아파트를 하더라도 최소한 뭐 한 5억대로 들어가야 30평대를 살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2억 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접수는 1월 21일 접수를 받게 됩니다. 내일 마감이 되죠. 그래서 요 일정들 좀 잘 지켜보시고요. 올해 주요 줍줍 경쟁률 보시면 작년이었죠. 2025년 DH 퍼스티어가 33만, 가밀 프로조 마크베르가 28만, 세종에서 뭐 24만, 레미안 원빌리 3만, 세종 린스트라우스 43만. 여기는 다 3억대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20만, 30만. 그만큼 가격대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터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곳 경기권에서 나오는 또 무슨 집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거의 한 10채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동탄역 롯데캐슬입니다. 동탄역하고 그냥 뻗치게 하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주상복합 형태로서 굉장히 뭐 유기적인 어떤 단지 구성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6호제곱인데 20평대죠. 3억 9천입니다. 3억대 아파트. 일단 여기 동탄역 롯데캐슬 34평이 18억 정도 하기 때문에 3억에서 4억 정도로 들어간다면 이 정도면 뭐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6호제곱은 뭐 거의 8사제곱 같은 판상형 구조의 평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사제곱 역시도 판상형 구조의 평면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뭐 롯데캐슬, 동탄역 롯데캐슬 하면 뭐 20억, 30억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약간 가격이 눌리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파이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금리 7%, 8%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좀 피해갈 수가 있죠. 대출 파이가 뭐 엄청나게 커지면 금리를 제대로 그냥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개인이 느끼는 어떤 위압감은 엄청날 거예요. 지금 뭐 국채금리 자체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공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올라가면 결국 주담대 금리를 푹푹 찌를 거고 주머니 속에 바늘이죠. 계속 콕콕콕콕 그냥 불편하게. 이거는 그냥 1년에 한 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이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기자들 사이에서는 7% 주담대 금리를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는 5%, 뭐 6% 나왔는데, 자, 이번 달 1월 달에는 7% 주담대 금리가 나오고 있어요. 영끌족들은 그냥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제가 3억대 이런 아파트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 파이가 줄을수록 금리에 대한 어떤 노출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1억 정도 대출 받으면 되는데 뭐 3억에서 6억 정도 받아버리면 이거 7%는 거의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어마무시하게 사람을 매달 공포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금리가 될 수가 있겠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대기 수요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요즘 유턴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예금이 보름새 30조 넘게 빠져요. 은행 예금 난리 났습니다. 기어코 터져버렸어요. 5,000p 지금 코스피가 눈앞에 두자, 야 우리도 포모 현상 느낄 필요 있겠냐? 우리도 일단은 몰빵해가지고 그냥 단기간에 한번 벌어보자. 이것도 좀 위험한 심리입니다. 뭔가 좀 차분하게 공부해서 금융시장의 좀 흐름을 좀
파악해가면서 좀 이 주식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또 30조가 한꺼번에 또 금융시장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지금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 거의 뭐 뱅크런 아닙니까? 30조가 그냥 수일 만에 쫙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5,000피 찍으면 사람들 눈이 확 뒤집힐 가능성 높아요. 이거 50조, 60조, 100조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예금은 거의 말라간다. 예금이 박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도 예금 금리를 빨리빨리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자구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은행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가면 뭘 건드린다? 주담대 금리를 건드립니다. 가장 뭐 합리적 방안 아닙니까? 그죠? 아니 코픽스 올라가니까 우리가 올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라고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아니 뭐 은행의 시스템이 저렇게 돌아가니까 뭐 주담대 금리 올리는 거 뭐 이자 장사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위기감이 시중은행에 계속해서 지금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코스피의 약진은 은행 예금과 이 은행 금리 부분에 있어서, 예금 금리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높다. 지금 뭐 코스피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용오름입니다. 이거 거의 그냥 90도 각도 아닙니까? 이거 고각도 아니야 이거는. 예? 곡사포 쏠 때 곡사포 쏠 때 90도 각도로 쏘면 자기들이 폭탄 맞죠. 2021년도 20년도에는 거의 저점을 찍었다가 뭐 이때도 한 3200선까지 올라갔다가 2026년도는 그 어떤 해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의 고각, 완전히 수직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조가 움직이는 겁니다. 30조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아파트 시장은 오히려 20조, 30조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오른대. 특히 어디가? 서울이 오른대. 그러니까 그게 가짜란 얘기예요. 그게 도깨비 시장이고, 그게 갯벌 시장이고, 그게 공갈빵이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란 얘기예요. 코스피가 위험하지 않는 건 이렇게 올라가도 30조라는 자금이 버텨주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쫙 빠졌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잖아. 한국 개미들이 정말 무서워. 불개미입니다. 불개미. 그러니까 불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에서 이게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거 6,000피까지 이제 갈 가능성 높은데, 여기 어느 정도 이제 또 조정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은 염두에 두시고 늘 조심조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미국은 거의 지금 뭐 기어가고 있죠. 주가가. 지금 뭐 그린란드 관세 100% 때린다고 하니까 참 진짜 이 와중에 이 미국 주식이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이런 변수가 터지니까 미국 중산층들이 그냥 한숨만 쉬니까 한숨만. 60, 70%가 다 그냥 금융시장에 매몰돼 있는데, 예?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뭔 관세가 100%야. 예? 큰일 났습니다. 좀 큰일 났어. 아무튼 간에, 미국 주식 팔고 1년간 국내 주식 투자하면 양도세 깎고,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RILA 신설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통과되면 출시하게 되겠다라는 최종적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신설이 되면서 아마 더욱더 나스닥이 뭐 여러 가지 변동 요소 때문에 못 오르면 결국은 다 진격의 거인들이 한국 쪽으로 달려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월 임시국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국민성장펀드 3년 투자하면 40% 소득공제 해준답니다. 150조 원을 조성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도 엄청나게 오르겠죠. 코스닥도 이제 천스닥 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한국이 금융시장 허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옛날 아파트 가지고 그냥 좌지우지하고 그냥 이거에 몰빵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리고 토호제 구역 보십시오. 25개국 12개 지역. 이거 해제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규제로 꽉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은 자금도 묶여 있어서 더 이상 뭔가 앞으로 진척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발표한 이 세제 개편안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엄청난 혜택들이 들어있습니다. 150조 국민펀드
하는 데 있어서 40% 공제 내역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RIA 계좌.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유턴하면 엄청난 또 세제 혜택 준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내일 또 실시되는 인천 쪽에 이 무순이 줍줍 3억대, 동탄 롯데캐슬 3억대, 이런 것들 좀 이모저모 좀 잘 살피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신다면 좋은 그런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